일정한 거 바꿔요? 근데 이거 카메라에 어제 한 2시간 반 자고. 어디까지? 아니, 그렇게 되시면 자, 이 정도? 2시간 반 잤다고? 여기. 두명 옆에다 대는 응. 네, 거기. 목소리가 너무 울리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건 별이 안 들어가요. 네, 아마 저기 스피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스피커 껐어요. 예. 방송만 나가게. 근데 원래 예정은 5시로 했는데 4시부터 4시였는데 1시간이 늦어서 지금 40분이 아니 늦어서 5시에 걸어놨는데 4시에 했다가 5시로 미뤘다가 5시로 미뤘었어요? 자, 조용히 오고 해보게. 이 썸네일은 뭐 바뀔 수가 있나요? 근데 안 바뀌죠? 바뀔 수가 제가 없죠. 바꿀게요. 아, 예, 예. 아, 저 검찰개혁 키우스는 이끈다 바꿨네. 아, 예. 어. 저 썸네일 아니고 뒷배경. 아, 뒷배경이구나. 바꿀게요. 자, 교수님. 잠깐만요. 앞에 그림이 여기서 그리는 거야 이거. 아니 안 뜬데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시면 예. 나중에 또 우리 아들 되고 아, 예. 또 여당 단장으로 근데 아, MBC에 지금 기자로 있어요? 지금 청와대 아, 청와대 지금 단장. 이름이 그 임명현 기자 임자? 임명현 기자 아, 이게 나이가 혹시 79년생이니까 아, 중당선거보다 위야. 예, 정말 형님이시네. 예. 아, 여기서도 무슨 저 여기 무슨 뭐 5가지를 뭘 정리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데 아, 예.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예. 주로 1번 내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 어떻게 이거지. 아, 그냥 근데 이거 여기 불 검사하다가 안 켜졌다. 이렇게, 예. 어? 여기 불 이거 여기 불 안 켜요. 켜야지 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40분 정도로 정리하자. 1시간 해요, 1시간. 1시간에? 예. 그거는 제가 안 길어. 남의 권한을 그렇게 2시간 할지도 몰라요. 꼼짝만 하고 가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응징 언론이 알았어. 응징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고모님 이거 끝나고 얼른 데이트를 가시려고 그죠? 나? 예. 저기 뭐야 요즘 예. 그 검찰 개혁하면 휴강호 이러고 그러면 불난을망이 일으키더라. 근데 내가 휴강호이라는 분이 예. 언제부터 검찰하고 싸운 거예요? 자기 기초 당원 뒤에 싸웠잖아. 아니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 검찰 전부터 청와대에 개혁을 있을 때 아니 예. 물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시작. 무슨 촛불 시민들이 그 검찰 앞에 같이 피우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 물도 안 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름 없는 시민들에 네, 예. 위원장님 이거 이따가 설치해 가져오세요. 이거 이따 이따 가져오시라고요. 녹음할 거니까. 녹음? 아, 저거 내가 그거 저거 뭐 텍스트 저 변화시키고 있고 지금. 인생으로 많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예. 싶은 거 막 그냥 해요. 예, 예, 예. 여기는 방송 사고 나도 괜찮고. 아, 이제 방송을 안 돼요. 다 나와요. 뒤통수 다 나와. 아니, 나 방송 안 했으니까 나오지 안 뜬다. 안 나오지. 당해서. 그러니까 제가 누르는 순간 얼굴이 머리가 나온다고요. 아, 내가 내일이지 이제 거지거지 준비하지. 알았어. 자, 그럼 하나 둘 예. 셋 빠지세요. 그 우리가 정의령 있잖아. 저기 민경우 거기 어렵게 예, 예, 예. 빠진다고요. 자,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저기 소속장. 네, 됐어요. 데이터? 날카로워져 있어요. 예, 예. 언론부터 날카로워져 예, 있어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당선자단 4명을 지켜보고 예. 사무장님, 이따 저 챙겨오세요. 어. 아무리 자, 유튜브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치고 인사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시청자. 오늘 또 김남국 당선자 모시는 방송을 예고를 해두셨듯이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5시에 지금 시작하기로 했는데 5시 안 됐는데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김남국 당선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21대 국회 당선자이고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열심히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또 옆에 우리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안녕하세요. 우리 김남국 당선자를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듣는 자 시리즈와 당선자에게 듣는 자 시리즈 중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 서울의 소리와 신문고 TV의 공동 중계 방송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정리된 이야기를 우리가 해가지고 네. 우리 김남국 당선자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전에도 같이 방송도 했는데 국회의원 당선이 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예. 일단은 안산을 열정적으로 이끌 청년 정치인 맞죠? 네, 맞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일 잘하는 정치인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잘하는 정치인 맞죠?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너무 칭찬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 우리 당선 박수 한번 치고. 어휴. 그럼 우리 위원장님 제가 예. 후보자에게 듣는 자 할 때 민주당 젊은 기수로 장경태 지금은 당선이 됐죠. 네. 장경태 후보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예. 장경태 후보하고 인터뷰 해보니까 민주당의 그 장래가 굉장히 다르다. 젊은 분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오늘 우리 김남국 당선자님도 또래가 그 또래지요? 네, 이제 그 장경태 당선자가 저보다 이제 한 살 동생입니다. 한살 동생. 예. 그 오영환 당선자는. 아이고 한참 어리고. 오영환 32살. 당선자는 한 4살인가 아, 됐어요. 그러니까. 32살. 젊은 33살. 분들이 예. 30대, 40대 초반, 30대 예. 후반부터 예. 앞으로 민주당의 좀 미래가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 지금까지의 정치가 노땅 정치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젊은 정치로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김당 먼저 그 각오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네. 그 경륜이 있으신 선배님들을 잘 모시고 국회에 들어가서 또 열정적으로 바닥에서 또 뛰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좀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를 좀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가면서 인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그 선거 치르는 동안에 그 말로 이제 이 어떤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는 걸로 이제 굉장히 곤혹을 쳤는데요. 예, 예. 항상 이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하려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 본격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네.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뭐 하나 여기 좀 시간 많으니까. 예. 선거운동 처음 했잖아요. 예, 예. 정치인으로서 이제 상당히 운이 좋다면 좋거든. 이렇게 그러죠. 바로 예, 예. 이렇게 예. 했는 선거운동 기간에 특별히 감춰진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좀 하나만 좀 털어놓으시죠. 우선은 이제 그 선거운동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안산 이 단원고에 세월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안산 단원들이 좀 굉장히 조금 이렇게 호남이 많고 진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안산 4개 지역구 중에서 안산 단원들은 이제 강남이라고 안산에서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안산 강남. 예, 그래서 강남의 이제 강남? 예,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중도적인 어떤 유권자가 많은 그런 어떤 선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순자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공과 그리고 또 소통을 또 지역 주민들과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긴장하고 갔는데 주변에 뭐 초신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저는 막 속으로는 엄청 불안한데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모습을 예. 오영환 후보 있죠. 처음에 갔더니 아주 그냥 그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봤다니까. 아마 처음 이제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지, 조직도 네. 없지 하니까 참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당선인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보았네요. 선거전이 아주 치열했잖아요. 네. 선거전이 아주 치열했는데 사실은 치열한 선거전이긴 하지만 그 여론조사의 그 그래프를 보면
초반 때는 좀 상당히 우세한 쪽으로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김남국 후보가. 예. 그러다가 그 나중에 그 어떤 조그만 작은 구설수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막판에 가가지고 많이 쫓기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예.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때 72시간은 예.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 진짜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 혹시나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중앙당하고 같이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선거 이제 마지막 종반 국면에서 이렇게 그러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큰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논란을 초래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당에 좀 누를 끼쳤다라는 그 마음에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그 여러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 구구절절히 해명을 하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정말 조심스러운 행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유진 시청자분이 예. 밤새 침이 말르고 잠을 못 잤다는데 아, 저는 그래요? 걱정 안 했어요. 된다. 아, 근데 내가 전화를 하려다가 바쁘고 부담 갈까 봐서 안 했는데 저는 걱정도 안 했는데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걱정하셨구나. 네. 나한테 좀 물어봐 주지. 많은 분들이 괜찮다 그랬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당선되셨는데 우리 김 당선자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막판에 가서 민주당이 180석을 하게 되는 대승을 했잖아요. 예. 대승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김 당선자에게 개인의 생각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생각입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예.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특히 수도권에서 압도적 지지를 해준 그 의미가 어디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 표심을 정말 민주당이 겸허하게 그리고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민주당이 너무나 좋아서 뽑았다라고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어려운 국면에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이라든가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잘하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180석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이렇게 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 어떤 성과를 못 낸다거나 아니면 오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금방 또 민심이 회초리를 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금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예. 지난주부터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어가지고 오늘도 64%. 예.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또 올라가지고 42%. 그다음에 무슨 이번에 오늘 나온 조사 결과 보면 통합당이 19%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이런 그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민심이 기왕에 몰아준 거 여권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민심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작은 자금들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예.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부산 사건이나 예. 그럴 때 그 이번에 당선되신 초선들한테 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 말씀 해보시죠. 네, 이제 그 정당 정치라든가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정말 돌발적인 어떤 악재가 터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때 실력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잘못이라든가 정치적 악재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해당 부분을 잘 수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어떤 악재, 어떤 문제가 있는 점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잘못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고요. 해당 악재가 터진 것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어떤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당 지지율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게 60대 이상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 60대 이상에서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데 60대 연령층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냥 단기간에 반짝 어떤 이슈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사실은 이 발발한 지가 발병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0일. 예,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위기 국면을 우리 정부가 많은 국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잘 해결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민심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뭐 여러 요인들 이야기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현 시점에서 저는 그런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남았고 2년 동안 과연 우리 촛불 시민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물러나갈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했을 때 잘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요. 이거 보셨어요? 많이 서운하죠. 예, 지금 예. 우리가 이제 김영환국 당선인이랑은 예. 서초동부터 여의도까지 같이 네. 집회도 했는데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남자였어요, 여성도 있었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예. 첫날 집회 때는 90% 이상이 여성분이었고 여자들은 예. 남자들도 70%인데 이번에 우리가 우리 유튜브 한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20대 투표를 봤는데 남성에서 거의 뭐 20대 여성분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한 60%, 64% 네. 정도. 그리고 예. 민통당 지지율이 30%대 네, 미만인데 예. 남성들은 어땠어요? 40대 47.7%인가? 예, 맞습니다. 거의 그래서 서울 바뀌었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성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들 정말 이번에 그 가서 투표 분석해 보면 우리 김남국 당선자를 지지한 분들이 여성이 많을 거라. 그분들한테 솔직하게 좀 고맙다는 인사 좀 하고 갑시다. 예. 정말 진짜 제가 공천을 받는 그 과정에서부터 출마를 안산 지역구에 공천을 받고 출마해가지고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당선되기까지 시끌벅적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려운 위기 고비마다 지금 이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난해 서초동에서 촛불을 함께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민주 진보 진영의 개혁 세력 지지자분들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정말 한 표가 부족할 때에 많은 그 안산 단원들에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예, 드리면요. 뭐 하고 싶은데 전혀 그 모르는 그 이름인데 LA에서 전화를 받고 김남국을 뽑겠다. 그 다음에 서울에 사는 누구, 뭐 제주도에 사는 누군데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조카라고 하면서 우리 조카다라고 하면서 예. 실제 저희 이모나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니까 꼭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안산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동했고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힘이 정말 박빙의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표 차로 이겼어요? 3,653표입니다. 뭐 엄청난 차이네. 3,000명 차로. 총 유권자가 몇 명이죠? 4.4% 정도. 4.4%? 예. 근데 지금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각오에 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에 평론하고 글을 쓴 게 벌써 한 30년이 훨씬 넘거든요. 예. 그런데 모든 초선 정치인들은 다 정치를 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4년 후에 보면은요, 뭐 초선뿐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으로부터 이 평가가 거의 낙제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초심을 잃어가지고 결국에는 초심을 잃어가지고 예. 초심 여기 있는 저기는 안 돼요. 초심 옆에 딱 붙어있어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예, 국회의원의 역할보다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 빠져서 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 측면이 개인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분께 이제 어떤 모 의원님께 들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예, 그래갖고 왜 그런 말씀 하시냐 그랬더니 초선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면 군대에서 2등병보다 못한 존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 선수가 중요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게 다선 의원 중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초선 의원이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20대를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도 얼마든지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저는 힘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 말씀 드렸으니까 덧붙였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이 초선 들어가 예. 굉장히 초반에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저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봐요. 용기를 잃지 않는다. 제가 응징 취하는 거 보셨죠? 국회에 가서 응징 의정 활동을 하면 절대 초선도 힘을 가질 거다. 예. 응징은 뭐 그-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 초선 의원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 봤잖아요. 처음에는 소를 잡을 듯이 갔다가 한 2년 지나면 고개 팍 숙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저는 하나의 어떤 기득권 적폐라고 봐요. 다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을 활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억누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부분도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여러 국회에 계신 선배님들을 존중하고 선배님들께서 피와 땀을 이루어서 일궈낸 이 성과를 정말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 정말 더 낫고 어려운 일을 제가 찾아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게 초선 의원이요. 초선 의원이 왜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냐면 아까 우리 저 국회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게 초선이 되게 어차피 그 지금 보좌관이 4급 보좌관이 2명이고 5급 비서관이 1명인데 6급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당선되신 분은 다른 일을 하다가 예, 국회로 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보좌관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보좌관 경력이 10년, 5년 막 그래요. 예, 자기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국회를 많이 아는 거야.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의 의원을 그 국회 시스템에다가 그릇에다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예, 보좌관들이. 예,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날카롭게 벼려져 있던 칼이 예, 잘 무디어져 버리는 거야. 예, 그 친구들에게. 아, 그래서 국회 의정 활동을 잘한다는 거는 우선 보좌관들보다 내가 더 실력이 있어야 돼. 예, 예, 두 번째, 보좌관의 의사가 아니라 내 의사가 국회에서 표출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개인 실력이 필요하다. 예, 저는 예. 볼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준비를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거다. 예. 그래서 어제도 거의 한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예. 계속 공부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예. 정말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줘. 21대 국회는 구도도 달라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총선, 대선, 지선 예. 4번 이겼잖아요. 네, 외국 언론들이 이제 진보에 나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음,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과거같이 우리가 비주류다. 주류인 저 보수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류로서 비주류 보수 세력들을 어울러 가야 된다. 예, 그 예.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어제 석가탄신일이었는데 네. 석가탄신일의 메시지가 바로 통합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네. 것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정치도 과거에 보면 계속해서 막말하는 정치 그리고 진영에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움만 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도 못 챙기고 토론도 사라져버리고 국회에 어떤 정말 통과시켜야 될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말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치 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쟁점이라든가 이슈를 좀 쪼개가지고 하나는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이 또 양보할 건 내가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잘 풀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풀어나갈 때 묘수를 제가 하나 우리 네, 그 서울예술이 분석팀이 낸 묘수인데 네, 그걸 공개해서 토론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찬반해서 그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가면 어쩔 수 없을 거다. 치열한 토론하고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 싸우지 말라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네. 의원들이 싸우지 않으면 가서 야 앞에서 예산 마음대로 주물러라는 거 아니고 치열하게 싸우고 네.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저질스러운 싸움을 하지 말고 네. 어디 싸우고 논리로 싸우고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줘라. 설득하고 그런 그래서 모습을 보이는 공개적인 이런 토론들이 좀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백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김남국도 의원이시니까 법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속된 상임위에다 법안을 내면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는데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소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보통 20명 되는데 소위는 한 6명 들어가요. 예. 나머지 14명은 자기가 낸 법안이 소위에서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차단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 그래서 지금 우리 백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도 공개돼야 된다. 공개돼야죠 다.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부터 공개하는 방법.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개를 좋아하잖아. 민주시를 좋아하잖아. 옛날에는 뭐 요정정치 했잖아. 어제 내가 삼천각국의 길상사를 윤석열 좀 잘 하라고 내가 등을 달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공개를 해서 보여주고 공개적인 어떤 토론장에서도 그 사람들도 막말하기 힘들 거다. 방송이 나가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그런 거 적폐들 쌓아왔던 국회 관행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바꿔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제가 좀 무거워졌으니까 가벼운 거. 가벼운 거 하면 저 지금 깜짝 놀란 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글자가 하나씩 막 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부분이 그렇게 좋아요. 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원래 전공인들 이야기하자는 말이지. 전공이 뭐죠? 전공. 저는 제 전공은 민생입니다. 전공인들 이야기하는 얘기가 지금 그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일단 검찰 개혁 쪽에 상당히 깊숙이 활동을 많이 하셨었나요? 네,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사법개혁.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하셨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어떤 부분이 국민들의 피부에 맞게 개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과거의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부 특권층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일부 정말 정권 유지라든가 정권의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이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그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언제든지 견제받을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드는 게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차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개헌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총장을 국민직선제로 한다든지 대법원장을 국민직선제로 한다든지 또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을 국민직선제로 해서 국민들에게 법을 관할하는 사람들을 직선으로 그게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민의 검찰, 국민의 사법, 국민의 경찰은 그게 지금 선진국 제도 아닙니까? 종합적인. 그럼 그런 것들을 하려고 개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요즘 또 통합당에서는 지금 뭐 사회주의 개헌하려고 그런다고 오늘 당장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개헌 논의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미 개헌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의 반대로 자초가 된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힘 있는 어떤 과반을 넘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바꾼다, 개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야당의 협조와 이해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야당의 협조와 이해를 더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있게 책임있게 추진하되 다만 야당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용하고 또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우리가 너무 주제가 우리 원래 임요한 위원장님은 주제가 항상 두고 지금 당선자 모셔다 놓고 우리가 무슨 쉽게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1대 국회 쉽게 말해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21대 국회 시대의 정신은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라, 바꾸라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아니었잖아요. 그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정말 많은 그냥 공전을 해버리고 그냥 개헌만 해놓고 일은 하지 않고 또 밖에서 투쟁만 하고 장애투쟁만 하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회 곳곳이 변화하고 바뀌고 있는데 왜 정치와 국회는 바뀌지 않느냐? 이제 국회도 싸우거나 막말하는 그런 정치가 사라지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21대 국회 화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예. 21대 국회가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은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후에 다음 대통령 임기 2년을 바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정권과 정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안쪽 경제 문제, 남북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향이 제일 무게를 주고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그 집권 여당과 정부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개혁도 이미 지난해 검찰개혁 제도를 통과시켜가지고 공수처 출범을 지금 3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 없이 완수를 해야 되고요.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그 위기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미 간의 관계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또 힘있게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미중유의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의 어떤 경제 위기, 2008년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뭐 중국과 뭐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서 돈을 막 풀어가지고 회수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마구마구 풀어가지고 V자 반등을 해서 경제가 회복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그렇고 극복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 차질 없이 준비하고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이번에 초선이 83명 당선, 예. 전체 이제 189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맡은 분야들이 있을 거고 봐요. 한 사람이 전체는 할 수 없는데 예. 꼭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다면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막내 거의 뭐 30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거의 뭐 한 5-6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네. 어떤 곳에 보내주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자신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래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법사위에 가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거나 아니면 민생을 챙기는 산자위에 가서 여러 가지 현안,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법사위 보내달라고 국회 가면 이수일 장군 동상이 있죠. 그 앞에 농성을 마지막으로 그 많은 분들이 예. 협치하거든요. 예. 근데 개혁과 협치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 개혁을 하다 보면 협치가 불가능할 때도 많아요. 뭐 패스트트랙 정국에 봤듯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또 반대 사람들의 극렬한 저지, 저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협치로 가능치 않을 때는 어떤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도 좀 밀어붙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얘기도
그 이제 이미 그 상황을 저희가 지난해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상대 당이나 야당 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카운터 파트너, 정치의 파트너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타협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혁 방향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저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표결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부결시킬 건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대신 공개는 나는 국민들 앞에서 그럼요. 토론상을 네. 빌려주시고 투표에 들어가겠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바로 그건데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당론이 다를 때에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하나의 사업이 국가적 사업인데 자기 지역구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의 딜레마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인데 이럴 때 첫 번째 당론과 내가 다를 때는 어떻게 행동하실 의향입니까?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민주주의가 의회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민주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거쳐야 될 곳이 그러한 의사 결정 없이 토론 없이 어떤 당론을 채택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당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타협점,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내려진 결론이다라고 한다면 당에서 이것을 우리가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함께 추진한다라고 하면 당원이고 예. 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국회의원이고 예. 그리고 개인이 잘라서 당선된 게 아니라 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당론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어떤 국가적 사업이 내 지역구와 부딪혔다 이말 아주 중요한 내 지역구와 부딪혔어. 지역구 이익과 국가적 이익이 부딪혔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그 민비현상 이야기하는데 한전에서 철탑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내 지역구로 철탑이 지나가는데 내 지역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한전이나 국가는 그걸 꼭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에 보니까 자기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아마 그게 아주 곤란한 일인데요. 네. 국가적 이익과 그 지역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이면서 또 동시에 그 지역구의 현안을 또 풀어내는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럴 때는 또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도 현실적인 어떤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있어서 진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현재 안산 단원을 이야기 좀 합시다. 안산 단원의 현안이 뭐가 있죠? 현재?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 지난해 착공이 됐거든요. 예, 신안산.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착공할 때의 계획대로 2024년에 예. 안전하게 개통하는 것. 예. 요게 지금 일단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현안입니다. 예, 착공됐으니까 뭐 그건 뭐 예타 같은 거 상관없는 일이고. 예, 근데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 옆에 그 서울 쪽에 월드컵 대교인가요? 예, 월드컵 대교가 그게 한 5, 6년 걸릴 걸로 계획을 하고 착공을 했는데 10년이 넘어 걸려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그리고 안전하게 신안산선이 개통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국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도 함께 들어가는데 항상 예 복합적으로 되겠는데 근데 항상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거에서 문제가 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 고객이 승객이 이용하는가를 잘못 평가해가지고 그렇죠. 금액이 팍 떨어지거나 엄청나게 대부분의 민간 회사는 그걸 좀 처음에 수요가 많은 걸로 했다가 안 따라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세금을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담되는 요금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타당성 조사, 경제 분석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걸 매일같이 이용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한 요금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예. 네. 그 이외에 다른 뭐 안산에 특별히 공약을 내신 건 있나요? 네, 그 외에도 너무 많고요. 근데 반월 시화공단,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 반월 시화공단이 성장하면서 안산도 이렇게 커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반월 시화공단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공장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 10인 미만 기업이 거의 한 91% 정도, 그리고 또 뭐 5인 미만이다 한 76.6% 막 이런 정도의 영세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통적인 어떤 기계라든가 전자부품 이런 어떤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활력을 조금 잃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반월 시화공단을 뛰게 하는 것, 이게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힘있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세월호, 올해가 이제 세월호 6주기인데요. 네. 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특조위까지 출범해서 진상 규명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말 미스테리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되어서도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진상 규명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일정 부분 정부의 그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게 나오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낱낱이 밝혀내서 정말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짓을 했는지 정말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준비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안산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계속 날 새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도요. 예. 그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제가 먼저 연락드려가지고 예. 공부하러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예. 본부장님과 사업단장님 만나서 설명 듣고, 예. 또 그저께는 안산시의 예산과장님 찾아뵙고 현안 이야기 듣고, 또 월요일 날에는 이재명 지사님한테 바쁘신 분이잖아요. 네. 한번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안산시의 현안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원래 정치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국회의원 되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 영입 되잖아요. 예. 근데 영입이 되게 되면 급작스럽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아무 준비도 없다가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나. 김용민 변호사도 좀 그랬습니다. 네, 예. 고영환 그 당선자도 그렇고 어떤 그 정치 그 영입 계기가 왔을 때 예.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그걸 처리해 나갔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에피소드가 중앙당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미 영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출마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거 안 그러니까 했어요? 입당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예, 영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입당식도 그 김용민 변호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김용민 변호사님은 입당식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출마, 그러니까 정치 출마 선언. 입문 기자회견. 그래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아예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짝 이렇게 와가지고 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했던 많은 여러 시민사회와의 일,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했었거든요. 예, 을지로위원회가 바로 민생, 우리 사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에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소상공인들, 특수고용 근로자들,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회 현안을 풀어가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같이 법률 지원을 하면서, 그런 지원을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창한 물론 의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정치는 또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법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러한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 이제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좀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예. 걸 봅시다. 원래 금태섭 지역구에 본인이 의향을 보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던 그 내용? 우선은 그 자발적으로 제가 한 거였고요. 네, 물론 이제 자발적이지만 네.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거기 가라. 예, 거기서 출마를 해라. 거기에 어떤 정치적 명분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였고요. 이제 자객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낙하산 공천, 자객 공천이다, 그게 좀 맞지가 않은 것이요. 예. 왜 맞지가 않냐면, 사실은 자객 공천이 낙하산 공천이다라고 하려면
그건 백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백 있는 사람이 중앙에 백 있는 사람이 쉬운 곳을 가잖아요. 쉬운 곳. 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게 되는 곳. 근데 그때는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어떤 권리당원 1도 안 모은 그 정말 정치 신인이고 청년이 그 지역구에 가서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자객공천이다 낙하산 공천이다 말하기는 좀 근데 지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말씀하신 그 강선우 부대변인은 그렇게 가지고 되잖아요. 그건 이제 강선우 부대변인은 워낙 이렇게 재원이시고 네, 저와는 다릅니다. 아무튼 네, 저보다 누나인데 원래 친한 누나인데요. 이남 네. 당선인은 이제 정치에 눈도 안 두다가 갑자기 간 분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을지원이 같은 데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정치하는 부분들을 대충 알고 계셨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알고 있었으니까 그 곤란한 질문일지도 모르고 네, 예, 예. 20대에서 제일 이건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 하나만 딱 집어서 말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국회의원 중에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름은 뭐 안 돼도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 이거. 지난 20대 국회의원 네. 중에서부터 기토를 당한 의원들 했던 행동도 몇 가지가 있다. 아이고, 이제 20대 국회가 다 이렇게 지나간 이런 거 네. 빼고 의정 네. 활동 중에 예. 이건 정말 아니더라. 이런 정책 쪽에 놓고 봤어요. 예, 다 지나가는데 이것을 막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국회의원을 거론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토론하지 않는 문화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안 개정에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강론에 들어가서는 또 달라지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너무나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정치인데 지금 정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가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막 증폭시켜버려요. 막 더 싸워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좀 제발 당연히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런 어떤 불편함을 피하지 말라.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장애를 나가가지고 뭐 단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뭘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싸워도 국회 내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말로 논리로서 상대방과 싸우고 국민들이 항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초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날카로운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어떤 대화라도 해주려고 해야 가능한데 밖으로 나가서 해버리면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정치인이 네. 정말 역할을 잘하는 정치인이다 보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데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저쪽에서 논리가 딸리니까 도망가 버리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그런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최대한 대화를 해보려고는 노력까지만 보여주더라도 예. 문제가 없을 거다. 저희가 지난해 이제 검찰 개혁 법안으로 공수처를 네.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형사소송과 검찰청법. 네. 근데 이게 완벽한 법안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 개혁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아가야 될 개혁의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그 개혁의 방향에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러한 어떤 제도를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상대방의 비판이나 이러한 것들을 민주당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요게 조금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개혁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정하면서 고쳐가면서 개혁으로 가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뭐냐면요. 예. 아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안을 상임위에 내면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국회 전문위원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재경부에서 들어와요. 네. 재경부에서 들어와요. 이 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국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재경부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데서 걸려요 이제. 예.
국회의원이 생각한 것과 예. 내놓은 법안과 국가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틀하고 걸릴 때가 있다. 예, 예. 그럴 때 국회의원이 얼마까지 양보를 해야 된다. 안 양보하고 이제 싸우는 것이 지금 싸우는 국회가 되는 거고 일하는 국회는 그거를 잘 양보해서 서로 타협하는 국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야당과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는 사실은 초선 의원에게 어떤 의문, 질문을 하기가 좀 곤란한지 대야 관계는 전부 원내나 대표단에서 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당에서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하는 초선 의원이 가가지고 좀 예를 들어 가서 행동대원 시키면 그거라도 그건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우리 당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라고 아니 총알바지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내니까. 그런 부분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 법사위 가시면 이제 실제로 최전선에서 초선이 싸울 때가 있어요. 네. 논리 전쟁. 예. 요럴 때는 이제 많이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때 예. 이번 제가 이제 총선 때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봤는데 예.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있다. 왜 그러냐? 어떤 후보들은 예. 이쪽 표 저쪽 표를 다 가져오려고 그러지.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고 대충 가서 이쪽 저쪽을 예. 어울리려고 하는 부분은 예. 아니더라. 우리 노무현 대통령 보면 옳지 않은 건 분명히 예.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나는 이번 선거에서 성과를 본 분들은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라고 보고 그 어떤 그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저쪽까지 다 어울려놓은 분이 실패한 부분들이 있더라. 저도 진짜 초신님 말씀 이 부분에 한번 공감하는 게, 생각해. 예. 내가 이번에 왜 노무현 같은 분이 안 나오냐 적기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이거 그럽니까? 그럼 이거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기대해봤는데 우리 김 당선자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도 초신님 의견에 굉장히 그 공감을 하는 게요. 정치인이 표 얻으려고 회색 분자인 것처럼 모호하게 색깔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딱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소신을 뚜렷하게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표만 얻으려고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정치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정치 어떤 선거 전략적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분명하게 어떤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 어떤 그룹과 많은 국민들을 얻고 그 국민들이 중도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 지지한 아주 굳건하고 단단한 지지자들이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 야 이거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설득하면서 중도를 이렇게 흡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냥 뭐 유야무야 회색 분자인 것처럼 아니면 아무것도 뭐 술에 물 탄데 물에 술 탄데 이런 표는 적절한 건 아니에요. 아쉬움을 제가 느꼈고요. 정말 그래요. 뭐 이번 낙선된 분들에 아쉬운 분들도 많은데 다음에 또 이런 선거가 있을 때 분명히 그 어떤 이 얘기들을 할 건 해줘야 된다. 표가 뭐 떨어질까 봐서 할 말을 못하는 후보들은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저희 분석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신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선명한 부분을 좋아하는 우리 초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수이면 그 선명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너무 선명한 게 좀 싫다 이런 분들도 많이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용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다. 얘기하고 아까 우리 조심께서 잠깐 얘기하다가 중간에 좀 제가 보충 질문을 드렸는데 그 시대 전환이라는 시대가 지금 전환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아주 기계적으로 영호남 그 다음에 무슨 60대 이상은 보수 그 다음에 뭐 30, 40대는 뭐 진보 그리고 현재 뭐 30대 진보가 40%, 30% 무슨 뭐 보수가 30%, 중도가 40%에서 중도가 흔들리는 이런 그 기계적 정치 공학적인 분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정치 주변에서 이 평론가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게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무너진 게 우리 초심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치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 지형이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초심 주장은
여성 유권자들이 많이 변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보가 주류화되고 있다. 주류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느낌. 선거 중에 느끼셨나요? 저는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180석을 몰아준 것은 예. 사회의 어떤 주류가 진보로 이렇게 바뀌었다 보기에는 조금 이번 한 번 선거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보수나 중도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또 역할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바뀌었다기 보기에는 지형이 패러다임이 바뀐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대와 30대는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여요. 20대와 30대는 이념과 영혼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어디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이제 30대 마지막인데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냐, 어디 지역 출신이냐 이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진보냐 보수냐, 아니 내가 무슨 진보야 보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일 잘하는 사람, 어떤 그 정치적 어떤 사회 문제를 잘 풀어내는 정치인, 국회의원, 정당 이런 것들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이분법적인 아니면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평가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예. 20, 30대가 실용화됐다는 얘기죠. 예, 실용화됐다. 네. 누가 잘못하고 누가 문재인 정당이고 누가 책임 있는 정당인지 그걸 보고 저는 뽑는다고. 아, 실용화됐다. 예. 사실은 뭐 이 정치하는 분들보다 우리는 현장에라 예. 우리 분석력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나는 그런 부분이 그거는 뭐 누가 더 정확한지 모르겠고 네. 저희는 이제 분명히 4번 선거 있겠잖아요. 지난 총선, 대선, 지선 예. 이번 총선 이겼는데 뭐 보수가 주류로 있는 게 아니라 진보가 주류가 됐다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이견이 있지만 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메인스트림이 됐다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미완성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변하고 거. 예. 이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를 계속해서 선거에 주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정확한 진단이 예. 노력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국민들이 인정했습니다. 예. 잘한다고는 안 해도 노력한다는 건 인정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 그 젊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공이 깊다 이런 아유,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내공이 예, 깊고 조수님과 편집국장님. 예, 그 진짜. 예. 내공이 깊다는 거는 기본적인 공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그냥 이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같이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변호사가 되시기 전서부터 예, 그랬었어요. 전서부터 네. 사회 문제에 관심이 깊었다. 예. 이제 선거 끝나고 네.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답하기는 해도 그런 상황인데 그때 조직 이런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각 이제 그 의원실 조각. 뭐 그 이런 이제 부분들. 오늘 이제 막 그 오기 전에 예. 그 이제 의원실 채용과 관련된 그 공채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셔가지고 공채 글 한번 읽어줄 수 없어요. 다른 거 몇 없어요. 번이 나왔는데 아니, 그냥 아주 그냥 다른 거 올라온 거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뭐를 길게 쓰면 또 혹시나 또 어떤 언론사에서 뭘 또 잡아가지고 할까봐 아주 깔끔하게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만 예. 아주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얼굴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더 마음이 무겁고요. 어제도 새벽이니까 제가 그냥 안 자고 싶어서 그렇게 2시간 반에 안 잔 게 아니라 자려고 2시 반, 3시부터 누웠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조각 예.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예. 대부분 그 보좌진을 짤 때 그 보좌진들이 상임위 특성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좌진들이 예, 상임위 예.
어떤 보좌관은 어떤 상임위에 오래 있던 보좌관. 그래서 자기 상임위가 어디라는 걸 대략 어느 정도 알아야 예, 돼요. 예. 그런 부분 누가 언질 준 건 아직 없나요? 그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5월 7일 날 있거든요. 예. 그게 끝나야지 어느 정도 이제 그래, 윤곽이 그래. 잡히기 때문에. 윤곽이 잡혀야 보좌진 채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근데 저는 예. 사람을 채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저는 우리 김남국 당선인이 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김남국 그 당선인을 예.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예, 김남국 당선인의 개성대로 예. 정치 성향대로 이렇게 가게 예.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을 아이고.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습니다. 나는 경험 있는 사람보다 예. 정말 일을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그 성격이 이제 둥글둥글하고 유순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막 누가 저를 좌지우지하거나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또 제가 강단 있게 갈 때는 강단 있게 갑니다. 그게 왜 흔들리지 그래요? 않고. 예. 왜냐하면요. 초선들이 대부분 그 보좌진이 자주 바뀔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 초심께서 말씀하신 예. 의원은 분명히 이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예. 보좌관이 들어와가지고 의원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바뀌고 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예, 예. 보좌진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거다. 네. 근데 재밌는 얘기 좀. 예, 예. 지금 선거에서 당선됐잖아요. 예. 그 당선되자마자 제일 고마웠던 사람 좀 한번. 그것도 얘기해 중요한 제일 가깝게 있는 초심님부터 일단은 지금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예, 초심님과 서울의 소리 또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서 다 불러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찾아뵙고 전화 드려야 되는데 거의 지금 이제 그 4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공원 돌면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선 인사가 끝이 없더라고요. 같이 없죠. 예, 그래서 또 서운하다 누구는 또 서운하다라는 말씀이 또 하시고 그래서 너무 또 죄송하고 그러나 제가 직접 이렇게 막 찾아뵙고 전화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평생 잊지 않겠다라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정말 베풀어진 그 큰 은혜에 좋은 정치, 바른 정치 이걸로 제가 보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술 좀 하세요? 술을 원래 조금 먹었었는데요. 예. 이제는 못 먹습니다. 그게 왜냐면 예, 예. 그 얘기를 질문을 그렇게 드린 이유가 네. 예전에 뭐 교수 출신 정치인 한 분이 제가 친한 분이에요. 아, 예. 근데 그분이 지역구 4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니는 곳이 그 지역 활동이라는 게 대부분 동창회, 향후리, 예. 무슨 뭐 상가. 예. 그럼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총동창회 모임을 하면은 몇 기부터 몇 기까지 천막이 각각 달라요. 기술로 기술로. 네. 예. 그 이쪽 기수에 가가지고 한 달 했는데 다음 기수 가서 안 먹으면 그게 삐져요. 예. 여기는 왜 보통 우리는 안 먹어? 예.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전혀 그냥 술을 안 해버리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이거 내가 국회의원 하다가 죽겠다. 예. 안 하고 아이고. 있는데 그 지역 관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어렵죠. 얘기입니다. 예, 예.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각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지금 저도 다시 한번 처음 듣는 그거여서 네. 이런 또 애로사항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 그런 해봤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많더라고요. 지역에 이제 여러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예. 약속이 이렇게 겹쳐버린 거. 그렇죠. 예. 앞에 이렇게 뭐가 약속이 잡혔는데 또 뒤에 또 더 중요한 약속이. 이거를 풀어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예. 저기 제가 예.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당부 및 협박을 좀 했어요. 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선에 도움을 줬던 것 같다고 좀 잊어버리세요. 예. 이제 새로운 인연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면 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이제 공적으로 공인이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 되면 당선 인사 끝나면 끊어야 돼요. 예. 뭐 너무 많아. 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공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심님을. 그 다음에 예.
만약에 그런 공사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바로 서울에서가 이거 정일영 당사자는 스스로 응징 취재해달라 했는데 공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공사하는 하찮은 이런 일을 해도 공사 부분이 안 되면 잡음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 부분을 분명히 좀 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고맙지 않아요. 그분들이 김남국 변호사를 도구로 쓰려고 당선시킨 거니까 이 도구 역할만 잘해준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하고 민생 챙기고 일하는 국회 만드는 걸로 제가 보답할 수 있지 다른 사적인 걸로 뭘 하기에는 쉽지가 딱 않을 한 것 말씀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안산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물론 박순자 의원도 지금 3선인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 5선을 했죠. 그래서 안산에서 한번 정치를 잘 시작하면 아주 훌륭한 큰 정치인이 된다 이거지. 예, 아유. 우리 김남국 정치인 당선자 아직 젊으신 분이니까 예. 앞으로 5선 해봐야 50대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예. 지금의 생각대로 정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 중에서는 꼭 붙잡고 더 낫고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리고 이제 뛰겠습니다. 서울에 우리는 우리 김남국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일일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감시를 할 겁니다. 우리 기자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사적인 것보다 공적으로 이런 그 대화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하고 카메라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인사 좀 당선 인사를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의정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선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뭐 뛸 듯이 기뻐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뛸 듯이 기뻐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같이 당선이 돼가지고 기쁨보다는 안도였고요. 안도한 마음 다음에는 정말 무한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가슴이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잠을 막 몇 시간씩 못 자고 며칠은 그랬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선택해준 유권자들께서 선택해준 무거운 그 책임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이 아무리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300명 중 1명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뛰겠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죄송했는데요. 그 감사함과 죄송함, 이 마음을 끝까지 잊지 않고 의정활동하는 열정으로 삼아서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뛰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언론에는 최대한 조금 나오는 거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좀 뛰면서 그렇게 좀 뛰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또 혹시나 또 그 당에서 총알맞이가 또 필요하다, 그 스피커가 필요하다,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언제든 차출되어가지고 선발되어서 당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제가 묵묵히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언론에 예전처럼 자주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페이스북이나 제가 유튜브 이런 것들 하니까 그런 곳을 왕성하게 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댓글 보니까 그 당시 개표날 밤 잠을 못 자고 춤도 못 넘기면서 했다는 그러니까요. 감사하고요. 이제 공인 김남국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사적인 부탁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매우 장래가 촉망된 정치인을 한 분이 오신 것 열심히 같은데 하겠습니다. 지금의 초심이 앞으로 50대 정치인일 때도 똑같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형사장 해주세요. 그렇죠. 아니야. 그냥 머리 나와서 재밌으니까. 그렇죠. 재밌겠습니다.
좀 들어가세요. 다. 네, 다 우리 들어가세요. 아니, 잠깐 찍고.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거기. 앞으로 거기 앞에. 여기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잠깐만요. 이리 오세요. 네. 이리 오세요 우리. 조 회장 일로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부산세까지 축하하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가 이리 오셨으면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잠궈 그러면 이렇게. 안 잠궈져요. 여기 잠궈 이렇게. 자. 자 내리고. 이거 한번 물어주시죠. 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가자. 파이팅. 너도 하나 들어가야지. 청님 이쪽으로. 자, 화이팅. 파이팅. 잠깐 한 명은 저쪽으로 하셔요.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 밸런스. 자 맞춥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로 당선자가 따로. 예. 따로. 따로 따로 자. 자, 파이팅 소리 가장 크게 들려요. 잠깐만요. 예. 따로 따로. 잠깐만. 내 지금 중국을 받고. 자, 찍겠습니다. 예. 아니 중국하고 저 이거. 좋습니다. 아우 좋네. 자, 표시. 아유, 진짜. 진짜 다른 사람. 아유, 진짜. 네, 제가 변호사님.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아유, 원래 이럴 때는 열심히 하는 거는 모델 많네. 초신님 들어가세요. 좀 같이 저 부산서 우리 초신님 보러 오시고 오셨으니까. 우리 셋이 한번 찍어야 돼. 조심하고. 셋이 인터뷰한 사람 셋이. 네. 자 인터뷰 세 사람. 셋이 됐어?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 내가 아, 우리 저 원래인데 회장님. 예. 이제, 예. 봐, 비슷해가지고 진짜로 조심해. 네. 자.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앞서는 사진 하나. 네. 그렇죠. 네, 얘기만 하고. 예. 네, 카메라. 그럴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찍어주세요. 아, 예. 참 우리 뭐 변호사님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거 다리를 잘 놓고 있다. 가야 되겠다. 아우. 네, 열심히 이거 하겠습니다. 세워서 그냥 가르고. 아, 이거 추가 급하네. 야, 김당선자 인기가 무지하게 많네. 아유. 많지. 아니, 김당선자 인기가 엄청 많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아, 야 이거 치밀하러 나가면 응징 시킨다. 예. 네, 내가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응징 지침서? 응징 시킨. 응징 지침서? 전자가